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빠, 빤스. 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규 씨 얼굴이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 석균 씨가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석균 씨는 이번 총선에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그 석균 씨가 낸 책의 제목이 그 집 아들입니다. 그 집 아들. 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라는 건데 세습 공천 논란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네, 석균 씨는 세습 공천 논란이 억울했나 봅니다.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네, 어제 열린 북콘서트에는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 넘는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정계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빠 동료들은 많이 왔습니다. 책도 샀겠죠. 그랬겠죠. 자, 문희상 의장이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세습 공천을 하려고 그런 거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네, 한국당은 제1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인 건 아들 공천 때문이라고 공격했는데요. 그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모습 보고 오시죠.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따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또.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연일 민주당을 때리고 있는데요. 진 전 교수는 오늘 원래 아빠가 입었던 거라면 아빠 팬티다. 지역구가 아빠가 갖고 있던 거라면 아빠 찬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어제는 이 봉토 세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봉건주의 시대 같은 세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오늘은 또 속옷 얘기까지 해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는데 조국 노회찬 묘소 참배. 그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역을 참배했는데 이걸 또 한 언론사가 찍었더라고요. 네, 두문불출하던 조국 전 장관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종철 열사 33주기 추모식을 맞아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가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까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에 두 사람이 인연이 있었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때 노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요. 2014년 노 전 의원이 동작을 재보궐에 출마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체 판을 밟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요즘 영화 제목이더만요. 저는 노회찬이야말로 동작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네, 지난 2018년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별세하자 빈소를 찾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묘역을 참배하기에 어떤 입장을 밝힐 건가 했더니 그렇진 않았어요. 네, 조 전 장관은 재판 준비는 잘 돼가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문 이유에 대해선 공적 행사가 아니라 대학 후배들과 같이 왔다. 항상 오는 길이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을 하면서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나와 함께 했을 것이다. 내 편을 들어줬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조국 사태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자신처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을 거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오늘 또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를 하고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한때 친구였던 조국 또 진중권 이 두 사람의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낙연, 안철수는 평론가에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대로 사퇴할 예정인데요.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제3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평론가들과 내 생각이 같다 이 뜻이겠죠?
그 대체적으로 평론가들은 안 전 의원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낙연 총리도 안 전 의원의 제3지대 공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말을 잘하기로 좀 유명한데 이렇게 자기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비판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 전 의원이 그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랑도 붙을 수도 있을까요?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안 전 의원이 반문을 앞세운 보수 대통합에 합류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9일 신년 영상평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있는 겁니다. 네,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될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과 손을 잡고 황 대표가 종로를 포기하고 안 전 의원이 보수 진영 대표로 종로에 나와서 이낙연 총리와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황 대표한테도 종로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딜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서울 구로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죠. 윤건영 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을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그 황 대표가 험지인 구로을에 나가서 문 대통령의 복심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안 전 의원도 종로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종로가 아니라면 어딜까요? 그 예전 지역구인 노원병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죠, 중도 사퇴를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 밖에도 전에 살던 서울 용산이 가능성이 있고요. 고향인 부산 진갑도 거론되는데요. 안 전 의원 아버지가 이곳에서 수십 년간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조만간 귀국을 할 텐데 정치권의 관심이 예전 같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